1층 꽃가게 사장님 맞으시죠? 건물 관리인입니다.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로? 이번 달 관리비는 벌써 입금해드렸을 텐데. 아니요, 관리비 문제가 아니라 꽃가게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할머님이 한 분 계시죠? 할머니요? 손님 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손님은 아닌 것 같고 오늘 아침에도 왔다 가셨다는데. 저희 시어머님이요? 네, 자주 가게에 오시기는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오늘 아침 10시에 우리 건물 시설 관리하는 분에게 할머님께서 간식을 먹으라고 가져다 주셨나 봐요. 집에서 떡을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그거 받고 나서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파란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다고 하네요. 네? 곰팡이요? 아니, 어머님이 그런 걸 왜 먹으라고 주셨을까? 일단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먹다가 조금 나온 것도 아니고 떡이 완전 다 상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유로 그런 걸 주셨는지 저희 입장에서야 알 길이 없으나 앞으로는 간식 같은 건 안 챙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근무 중에 그런 걸 받아먹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일이라서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뭔가 착각을 하셔서 그랬나 봐요. 버리는 거랑 드릴 거랑 헷갈리셨나?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 잘해놓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닙니다. 꼭 좀 말씀 전달 부탁드려요. 네,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10여 년 전부터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른 동네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봄에 지금 하고 있는 자리로 매장을 옮기게 되었어요. 원래 하던 곳은 주택가 한가운데였는데 새로 옮긴 곳은 주변에 고등학교 2개, 중학교도 1개 있고 종합병원까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오며 가며 들르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예전부터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싶었는데 자리가 안 나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라서 상가의 빈자리가 나자마자 바로 연락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곳에도 딱 한 가지의 단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저희 시댁 근처란 겁니다. 시댁이 걸어서 5분 거리밖에 안 걸릴 정도로 정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뭐 별일이야 있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가게에 방문하시더군요. 며느리가 집 근처에 가게를 오픈했으니 심심하니까 찾아와 볼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조금 불편해도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머님이 자꾸 오셔서 제 장사를 방해하고 본인이 사장 행세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그 여편네 환불해줬냐? 아, 네, 그냥 환불해줬어요. 자주 오시는 분이기도 하고 오늘 꽃이 좀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어이구, 그걸 왜 환불을 해줘? 너는 장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놈의 여편네들이 이래저래 핑계대면서 환불해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들 한두 번 보니? 뭐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죠. 그런 분들 많아요. 일일이 스트레스 받으면 동네에서 장사 못하죠. 안 돼. 자꾸 그렇게 아줌마들 해달라는 거 다 들어주면 남는 것도 없다.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는 절대 환불해주지 마라. 어떻게 그래요? 동네에서 하는 장사인데. 그 아줌마가 보기보다 마당발이라서 데려오는 손님들도 많아요.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너 그렇게 물러터지면 동네 진상들 다 몰려오게 되어 있어. 앞으로 그 여편네 오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 내가 집에 있다가 바로 달려갈 테니까 알겠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제 가게는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너무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한데 그래도 장사 초보도 아니고 10년 넘게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제 가게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어요. 어휴, 너가 이 동네를 알아? 나는 여기서 30년 넘게 산 토박이야. 겨우 장사 10년 했으면 뭘 안다고 세상 다 아는 척을 하고 그래? 너가 자리 잡을 때까지 다 도와줄 테니까 잠자코 있어. 어머님도 하실 일이 많으시잖아요. 매일같이 가게에 출근 도장 안 찍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애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디 나가서 일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집안일은 너가 걱정 안 해줘도 알아서 똑부러지게 하고 있으니까 너네 가게 한두 시간 나가서 봐주는 것 정도는 어려울 것도 없어. 저는 정말 괜찮은데. 내가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해준다 그럴 때 가만히 있어. 이 동네에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 많은 줄 아니? 진상들 걸을 사람 거르고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줄 테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다.
진상은 시어머니가 이 동네에서 가장 진상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장사만 10년 넘게 했고 웬만한 산전수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님 도움은 솔직히 필요 없어요. 무슨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가게에 출근하시면 손님들한테 잔소리하고 특히 건물관리인이나 택배 아저씨 같은 분들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대하십니다. 제가 사장이지만 절대 남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데 왜 아무것도 아닌 시어머니께서 사람들을 하대하고 함부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도 택배 아저씨가 가게 문을 살짝 열고 택배를 놓고 가셨는데 어머님이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가 그걸 보시고는 바로 달려나가서 택배 아저씨를 부르더라고요. 이봐요. 택배를 가져왔으면 공손하게 주인한테 가져다 줘야지. 문 앞에 두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진짜 제가 너무 놀라서 손님 꽃다발 만들다 말고 뛰어나갔고 택배 아저씨한테 90도로 사과드리면서 겨우 상황 무마했어요. 진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사람들한테 갑질입니까? 갑질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택배 아저씨가 갑질할 대상도 아니잖아요? 어머님께서는 저런 건 초장의 버릇을 잘 들여놔야 한다며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이러다가 어머님 때문에 가게 말아먹을 것 같아서 남편을 통해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여러 번이지만 도저히 말을 들어먹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화를 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얼마 전에 또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아까 가게에 잠깐 나오셨을 때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 아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니, 제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이 근처 박스 줍는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셨죠? 할머님께서 아까는 죄송했다며 저한테 음료수 사다 주면서 사과하고 가시던데 대체 어머님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아, 그 할망구? 별거 아니야. 내가 다 이야기해놨으니까 앞으로 종종 음료수 사다 주고 인사하러 올 거다. 네? 제가 저 할머니한테 음료수를 왜 얻어먹어요? 대체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저분이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를 하시는데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냐. 너네 가게에서 하루에 나오는 박스 쓰레기가 얼마나 많니? 그거 다 그 할망구가 가져가는데 생전 뭐 하나 가져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꼴을 못 봤다. 그게 어디 사람이 할 도리니? 그래서 어머님이 그 할머니한테 음료수 사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 앞으로 종종 음료수 사서 가져오라고 했어. 여름에는 아이스크림도 사오고 그럴 거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남의 가게에서 박스 가져다가 팔아서 돈 벌었으면 원래 그 정도 인사치레는 해야 하는 거야. 와, 진짜 놀부도 울고 가겠네요. 어머니,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데 앞으로 저희 가게 나오지 말아주세요. 저 이제는 진짜 못 참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공짜 음료수 먹게 해줬더니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어머님, 저거 박스 가져가봤자 저 할머니가 하루에 얼마 버시는지 아세요? 그걸 그렇게 받아먹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저 진짜 어머님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손님들이 다들 어머님 부담스러워서 못 오겠다고 어머님 안 계실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봐요. 어이구, 지들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지. 떳떳하면 나를 무서워할 일이 뭐가 있어? 통이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어머님 진짜 마지막 경고 드리는데 저희 가게 다시는 나오지 말아주세요. 남편한테도 이야기했고 이젠 더 이상 말로 안 해요. 야, 나도 안 가.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장사라고 개뿔도 모르길래 알려주려고 나갔더니 은혜도 모르고 있네. 은혜고 뭐고 앞으로 한 번만 더 가게 나와서 사람들 괴롭히시면 어머님이랑 인연 끊고 평생 안 보고 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참고 있었는데 정말 세상에 이런 인간 말종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사장은 전데 왜 시어머니가 오만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는 건지. 남편도 자기 엄마가 그런 성격인 줄 몰랐다며 놀랐고 저 역시도 시모의 본성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한바탕 싸우고 나니 어머님이 다시 가게로 출근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건물관리인 분들과도 오해 다 풀고 원만히 지내고 있고 택배 아저씨와 박스 줍는 할머니한테도 우리 어머님이 했던 실수를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너 오늘 병원은 갔다 왔냐? 왜 어떻게 됐는지 얘기가 없어? 아까 낮에 갔다가 좀 전에 집에 돌아왔어요. 제 몸에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하니까 걱정 마세요. 아니, 누가 네 몸 걱정해서 물어본대? 뱃속에 있는 둘째는 잘 있어? 네, 아기도 자리 잡고 잘 크고 있대요. 이제는 안정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이래? 너 이번에도 딸이면 진짜 가만 안 둬. 아직 너무 작아서 그런 건 몰라요. 적어도 다음 달은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딸인 것 같으니까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 아냐? 아무튼 나는 지금까지 너한테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다. 아들 낳는 약 지어줘. 용환보당한테 아들 부적도 써줘. 이 늙은 노인네가 성취도 않은 무릎으로 108배도 10번이나 했지 않니? 너 이번에도 아들 못 낳으면 순전히 너 책임인 거야. 딸이면 뭐 어때요? 요즘엔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하면 그만이지. 무조건 대를 이어야 하는 시대도 아닌데 너무 아들만 고집하실 필요 없으세요. 너 무슨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둘째도 손녀 낳는 꼴 보자고 이러고 있는 거 같냐? 내가 너 우리 집에서 못 쫓아낼 것 같니?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 하나만 낳아달라고 했는데 그게 어려워?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애한테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이고, 누가 보면 3대 독자라도 낳아준 줄 알겠네. 남들 다 갖는 애 하나 가지고 이세는. 아무튼 내가 보내준 장어집은 남김없이 다 먹어야 된다. 몸속에 양기가 충만해야 아들이 들어서는 거야. 알겠어요, 어머님. 남편은 위로 누나만 둘 있는 집에 막둥이 아들입니다. 손이 귀한 집안의 장손으로 시어머님이 39 나이에 남편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결혼하고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아들 낳으라는 이야기를 귀에 피가 나게 들어왔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제가 첫째 딸을 낳고 반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시어머니는 너가 아들만 낳았으면 아버님이 몇 년은 더 사셨을 거라면서 저를 원망하셨죠. 진짜 그놈의 아들 소리 때문에 제가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아들 낳는 부적이라거나 산속에 있는 절에 들어가서 108배를 했다는 말은 전부 사실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문자 그대로 아들에 미친 사람이에요. 자식 셋 중의 딸들 둘과는 진작에 절연하다시피 했고 지금은 오매불망 저희 부부가 손자를 낳아주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댁 집안 형편이 옛날부터 어려웠기 때문에 큰 신우와 둘째 신우가 대학도 못 가고 돈을 벌어서 시부모님 생활비를 드렸다고 해요. 막내 아들만큼은 대학에 꼭 보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 신우들이 대학 등록금도 보태주고 남편의 대학 시절 용돈까지 챙겨가며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딸들이 집안의 대들보이자 기둥이었는데 시부모님들은 오직 아들뿐이었어요. 딸들 시집갈 때는 숟가락 하나 들려보내지 않았고 저희 부부 결혼할 때는 없는 살림에 탈탈 털어서 신혼집 사는데 보태라고 1억을 맞춰주시더라고요. 아마도 그 일 때문에 신우들이랑 크게 싸우고 지금은 서로 왕래도 하지 않습니다. 그놈의 1억 해주신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시모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대접 없는 대접 챙겨받으려고 해서 골치가 아팠어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결혼 생활 1년 만에 첫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어머님은 제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어디 용하다는 점집에 갔다 오더니 첫째부터 아들이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옆 동네 용한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왔는데 무조건 아들이라더라. 어쩐지 내가 두꺼비 태몽을 꾸더라니 떡두꺼비 같은 손자인가 보다. 아직 병원에서도 아들인지 딸인지 모른대요. 너무 기대하셨다가 나중에 실망하시면 어쩌시려고. 얘는 무슨 초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무조건 첫째는 아들이어야지. 옛날처럼 아들 낳을 때까지 줄줄이 낳다가는 집안 폭삭 말아먹는다. 저는 딸도 괜찮은데 부정 타니까 그런 말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라. 무조건 아들이야. 아들만 생각해. 결국 몇 달 뒤 검사에서 뱃속의 첫째는 딸이었고 엄청나게 실망한 시부모님들은 제가 출산일에 애를 낳을 때도 병원으로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 2주 들어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도 저희 친정부모님만 오셔서 아이를 봐주셨고 시모는 한 달도 넘어서 겨우 와서 손녀딸을 보시고는 한 번 안아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기만 하다가 겨우 한마디 하신다는 말이 둘째는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한다는 소리뿐이었죠. 저는 정말 아들이건 딸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는 아들보다 딸이 더 예쁘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고
어머님께서는 제가 첫째를 낳은 뒤 몇 달이 지났을 때부터 둘째는 아들을 보기 위한 노력을 하셨어요. 전국 팔도에 용하다는 한의원에 가서 정체모를 한약도 많이 지어서 가져오셨고 무당한테는 아들 낳는 부적도 써서 제 속옷에 넣고 다니라 하시더군요. 아직 첫째 낳고 몸도 다 풀리지 않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둘째 소식은 언제냐고 물어보셨어요. 그 당시에는 저도 참 미련하고 멍청했던 게 그냥 손자를 너무 보고 싶으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어머님의 그런 행동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째마저 딸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나서부터 그 뒤로 어머님은 제게 연락 한 번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치 저를 집안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욕이라도 먹으면 차라리 속이 시원했을 텐데 뻔히 눈앞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면서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으셨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한마디 변명도 못할 정도로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들 낳으란 소리를 들으며 시모한테 세뇌를 당하다시피 했더니 제가 진짜 시댁에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첫째 딸, 둘째 딸을 키우며 집안에서 죄인으로 살던 어느 날 처음 보는 번호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자남 씨 와이프 되시나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저 고자남 과장님, 회사 부하 직원이에요. 일단 이거 한번 봐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대체 뭐죠? 지난 부산 출장에 고 과장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때 저녁에 술을 마시고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보고 어쩌라는 거죠? 저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사랑하고 있어요. 과장님한테 얘기를 듣자 하니 사모님이랑 거의 이혼하기 직전이라고 하던데 그냥 시간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나가시는 게 어때요? 너 그게 무슨 헛소리야? 누가 그딴 소리를 해? 내 남편이 그랬니? 그건 저 말고 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아무튼 빨리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배불러 오기 전에 결혼식 올리고 싶거든요.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그런 이야기는 저 말고 남편분이랑 알아서 하세요.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그 여자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아이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모와 남편은 저보고 이혼해달라 하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을 위자료로 줄 테니까 남편과 상간녀를 고소하지도 말고 조용히 서류에 도장 찍어 달랍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물어봐도 이 상황에서 저와 아이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 집을 받아내는 것 말곤 없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끝까지 이혼해주지 말고 두 인간들을 괴롭히고 싶었지만 당장 두 아이들을 생각해서 집을 받아내고 이혼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두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워킹맘이 되어버렸고 그 집을 전세를 주고 친정으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두 딸들을 친정엄마에게 맡겨두고 회사에 복직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벌써 시간은 2년 반이나 지나갔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힘든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전 남편과 상간녀의 결혼 소식과 그 뱃속에 있던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문이 제 귀에 들렸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끼리끼리 만나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나 두고 보자는 심산이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에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중에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우리 딸들은 아무 일 없이 건강하지?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무슨 염치로 갑자기 애들을 찾아? 아무리 합의 이혼했다지만 양육비만 떨렁 보내고 애들 보러 찾아오지도 않았으면서. 그러게 말이다. 내가 정말 나쁜 아빠였어.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데? 새로 젊은 여자랑 가정 꾸리고 아들까지 낳고 잘 살면서 왜 나한테 연락한 건데? 그 애가 내 아이가 아니라더라. 무슨 헛소리야. 애가 커갈수록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내 아들이 아니래. 나 이제 어쩌면 좋지. 너랑 우리 딸들이 너무 보고 싶어. 헛소리 하지 마. 너 우리 애들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도 말고. 바람 피우고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야? 우리 엄마도 너만 괜찮다면 다시 합쳐보라고 하는데 진짜 생각 없니? 나 당신 번호 차단할게.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양육비나 제때 보내. 여보, 우리 좋았잖아. 예전 시어머니도 후회하고 있다면서 손녀딸 한번 안아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길래 아주 잘 됐다고 했습니다. 다 자업자득이고 잘 됐다고 앞으로도 계속 눈물 흘리며 후회하며 사시면 될 것 같다고 했더니 저보고 왜 그렇게 변했냐고 독하답니다. 독하긴 독해졌죠. 이혼녀 여자 혼자 몸으로 두 딸을 키우다 보니 저절로 독해졌습니다. 아이 한번 보고 싶다는 전 남편의 말을 거절하고 번호를 바로 차단해버렸어요. 애들이 커가면서 아빠를 찾을 거라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빠 그립단 소리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네요. 전 남편이 찾아오지 못하는 먼 동네로 이사라도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후회에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을 못돼 처먹은 인간들에게 동정하는 마음도 들지 않네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항상 기분이 좋고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네요.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 두 모자가 지금보다 더 비참한 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